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 주 김현선입니다. 본격 시사토크 명쾌한 주가 편안한 주말 오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한 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한 주의 방송 내용은 제주 MBC와 제주의 소리 홈페이지에서 텍스트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한 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정리해보는 더 이슈 코너인데요. 더 이슈는 제주 MBC와 제주의 소리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의 소리 문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갖고 오셨나요? 예. 네, 첫 번째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네, 충격적인 이슈였어요. 이 소식 듣고 남의 일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공분을 한 일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제주도 내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발견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지난 3월 5일 밝혔습니다. 네. 귀가 빨갛게 부어오른 모습을 부모가 발견해서 경찰에 최초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네. 이들 교사는 2세에서 3세 반을 맡아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시로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건된 교사 수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더 늘어난 거죠? 네, 맞습니다. 3월 5일 2명이 입건된 데 이어 이틀 뒤인 7일 3명이 추가로 입건이 됐습니다. 네. 경찰이 수개월치 CCTV 자료를 확보해 수사하던 도중 다른 교사 3명에게서도 아동학대 혐의를 발견한 건데요. 피해 아동도 당초 10명에서 13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CCTV 영상이 일부 공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학대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예. 네, 아이의 팔을 낚아챈 뒤 복부를 4-5차례 가격을 하거나 또 간식을 잘 먹지 않는 아이의 몸통을 발로 차거나 또 앉아있는 아이의 팔을 잡아 당겨서 끌고 가서 내팽겨치는 행위,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정말 조그만 아이들이잖아요. 2-3살짜리들.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뭐 이렇게 제대로 설명하기도 사실은 좀 어릴 만큼 그런 아이들인데 어린이집 측의 입장은 뭔가요? 예. 네, 언론 보도가 나가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 어린이집에 본인의 손녀 2명도 다니고 네. 있는데 이 아이들 역시 학대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평소 원장과 교사 간 갈등이 있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 10일에는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학대 혐의 교사 5명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외에 자세한 경위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원장은 흐느끼면서 성의껏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원장이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원장은 매달 소속 교사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해 왔고 심리치료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보육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왔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해 죄송하다고 했는데요. 경찰은 이 원장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검토 중입니다. 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경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일부 교사들도 아동학대 정황을 알면서도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방임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어떤 폭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학부모들, 누구보다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학부모는 이런 학대 사실을 이제 알게 돼 너무 후회되고 가슴이 아프다. 평소 어린이집에 아이가 가기 싫다고 했는데 최근에 어린이집을 옮긴 후에는 먼저 가방을 메고 나간다. 네. 그럼 그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또 어린이집 원장도 자신의 손녀들도 피해자라는 말보다는 어떤 진심 어린 모습을 더 보여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러시겠죠, 당연히. 네. 사실관계가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요. 추후에 이런 상황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대책에 대한 어떤 진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예. 네, 바로 제주 제2공항 소식입니다. 네, 원지사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추진 입장을 공식 밝혔습니다. 네, 그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다시 국토부가 이제 제주도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를 한 직후였잖아요. 그런데 원지사의 입장은 사실 여론조사 결과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결과를 일으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 원지사는 이에 대해서 제2공항과 같은 대규모 국책 사업은 찬반의 숫자보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면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 지역 주민들은 제2공항 건설에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다. 그래서 주민 수용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국책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기자들의 질문과 그리고 원지사의 다소 격앙된 답변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들 질문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은 없나요? 그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은 당장 2018년 네. 영리병원 이슈를 그 당시에 공론 조사 결과를 원지사가 뒤집었던 그때 기억을 꺼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최대 현안인 영리병원을 두고 갈등이 심해지자 어떤 수기형 민주주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합의까지 이뤄졌고 그래서 공론조사를 벌였는데 반대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론조사위원회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불허를 공식 권고했습니다. 네. 이때 원희룡 지사는 처음에는 이것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가 돌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을 허가했고 그때 비판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네. 도민 의견을 모은 공론이나 여론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이유가 있느냐?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원지사는 여론조사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면 차라리 주민투표를 하는 게 마땅하다. 또 국토부와 대통령은 책임을 제주도민의 다양한 이유로 찬반이 섞여 있는 여론조사에 떠넘기고 뒤로 숨지 말고 책임 있는 입장으로 당당하게 결정하라고 현 정부를 향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국토부와 대통령이 제주도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참 문제는 그 제2공항을 둘러싼 어떤 찬반 갈등을 해소해보자는 의미가 컸어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그런데 이제 원지사가 이런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그러한 갈등이 더 강해지고 확산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도민 여론조사에서 도민 전체의 의견은 뭐 반대가 나온 것이 엄연한 사실 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기자회견장에서도 이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자 원지사는 제주의 미래가 걸리고 6년 넘게 해온 부분을 어느 한 시점의 여론조사 숫자로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소신과 책임을 담아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종 판단은 국토부와 대통령이 하라. 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여론조사 합의 당시에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에 갈등 유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원지사는 국토부가 오늘까지 날짜를 박아서 공문을 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겠냐고 답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입니다. 네. 국토부가 결정해야 될 사항을 어떤 여론이나 이런 눈치 때문에 제주도에 공을 넘겼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정부에 대한 굉장한 강한 성토를 쏟아낸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날 원지사는 가덕도 신공항 이슈에 대해서도 말을 꺼냈습니다. 원지사는 도민들의 걱정과 불만을 이유로 무산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정부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나 사업 타당성커녕 기본 그림도 안 나와 있는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는 법안을 만들어서 예타를 다 면제시켜 놓고 계산도 안 뽑아온 공항을 대통령까지 직접 현장에 가면서 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면서 제주공항에 대해서는 너희끼리 여론조사 찬반 관련이 할 말 없지 이런 게 말이 되느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또 제주공항특별법 입법을 해달라 국회의원 뭐하냐 180석 이런 발언을 하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노골적으로 겨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입장들이 그 당초에 여론조사 직후에 원지사가 밝혔던 어떤 발언의 온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론조사 발표 다음 날이죠. 2월 19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에게 있는 그대로 신속하게 전달하겠다.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그대로 전달을 하고 제출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6일 네. 제주도에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제주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별도 입장을 제출하면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게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번 원희룡 지사의 기자회견과 비교하면 정말 다른 태도로 보입니다.
네. 그 여론조사를 하기까지 참 지난한 과정을 저희가 거쳤어요. 그래서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론조사에 참여를 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 발표에 대한 논란이 쉽게 가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 도민 여론조사까지 가는 과정이 참 험난했습니다. 5년 동안 갈등이 계속 격화되니 어렵사리 이렇게 합의가 된 건데요.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원 지사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절차를 마무리 짓지 않겠다고 하니 그걸 완결시키기 위해 한 것이다. 절차적인 것이었다. 네, 국책 사업을 여론조사로 결정할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이럴 거면 여론조사를 그럼 왜 했냐 이런 의문과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 그런 의문이 같습니다. 나올 수 있죠. 네. 네, 특히 여론조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도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힘이 빠지는 발언입니다. 동시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국토교통부도 제주도의 결정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어떤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의를 했고 국토부도 충실하게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도민들은 자기 결정권 차원에서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를 한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부담 때문에 책임을 미루거나 혹은 당초 전제가 되는 약속을 뒤엎는 행위 이런 일들은 없어야겠고요. 대신 도민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서 세 기관이 어떤 진중한 태도가 지금 시급해 보입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취임 2주년을 맞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문대림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로 지난 한 해 제주 지역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변화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JDC도 좀 영향이 있었겠죠, 당연히. 네, 영향이 컸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역의 농촌 농민이나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는 비할 바 못 되지만 네. 저희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을 접해야 되는 면세점 네. 그리고 국제학교 그리고 박물관 운영 등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면세점 휴관이 있었고요. 네. 한국우주박물관도 여러 날 이제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입장에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더 다가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해였다. 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이제 신년 화두를 네. 회복과 도약이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남은 임기 기간에 사실은 JDC를 끌고 갈 어떤 비전 같은 네, 것과도 이제 맥락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회복은 이제 사실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네. JDC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힘있게 추진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공헌 사업도 좀 더 폭넓게 추진을 해서 지역인들이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JDC가 일조를 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고요. 네. 그리고 도약은 아시다시피 지금 3차 종합개발계획을 도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가지고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 JDC의 기관의 기능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든가 미래 사업들에 대해서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내는 그 기준은 제주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네. 제주의 국제적 경쟁력을 드높일 수 있는 그래서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내서 이후에 JDC의 도약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회복, 도약하려면 사실은 지금 저희가 있는 어떤 현실에 대한 아주 냉정한 진단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생각이 되는데 JDC가 이제 최근에 그 미래전략 연구 용역이라는 것을 했어요. 네. 출범 19년 만에 외부기관에 네. 용역을 맡겨서 성과를 평가한 거는 네. 처음인 것 같은데 그 용역 결과랑 포함을 해서 좀 네. 앞으로 JDC의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네.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 시간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 네, 합니다.
그 JDC가 추진한 각 1호 사업이 사실 예래 휴양역 주거단지 사업 그렇습니다. 아닌가 예. 싶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지난해 성과로 예래단지 분쟁 해결을 꼽으셨더라고요. 예, 어떤 그 버자야와의 협상 타결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네. 우선 투자자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었고요. 소송 가액이 국제 소송 포함해서 4조 5천억에 이르렀습니다. ISDS로 갈 경우에 론스타의 예를 보듯이 10년 또는 20년 가까이 끌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주도의 국제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외 시인도가 매우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처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래 지역 주민들의 고통도 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테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풀어보자 해서 저희들이 정상간, 그러니까 탄스리와 저간 네. 7차례, 그리고 협상팀이 22차례, 합의 29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각종 세무 이슈, 법무 이슈에 대한 상급기관의 자문도 받아야 됐고요. 범정부 차원의 대응단이 꾸려져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매우 긴장하고 있던 사안을 여러 분들의 도움, 특히 이제 저희 문정인 특보님, 그리고 전 이제 그 주미 말레이시아 대사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풀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탄스리 회장이 마지막으로 서명을 하면서 순수 투자 금액의 8천만 불을 손해봤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후에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의 발전적 방향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에 함께 하겠다라는 좋은 메시지를 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네. 풀리기는 했습니다만 네, 네.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아직도 정말 네, 그렇습니다. 많은 정말 네. 실타래 엉키듯이 네. 엉킨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제 토지주와의 소송 문제도 참 난제 중에 난제인데 네. 예. 그 용역 결과를 보니까 사실은 예래단지 적자가 1,000억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래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실은 이제 토지주와의 소송 빨리 마무리하고 네. 예, 새 사업 부지 네, 확보를 해서 새로운 사업 구상으로 좀 진행을 해라 이런 제안도 했더라고요. 네. 토지주와의 소송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예. 말씀 주셨듯이 지금 토지주와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재판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또 한쪽은 토지를 돌려줘라. 또 한쪽의 판결은 토지를 돌려주되 유익비를 청구해라.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역시 토지주 소송도 끝까지 소송으로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랜드 타협안을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랜드 타협안을 만들 수 있는 표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이 그렇게 제각계 이제 결과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표준안을 만들 수 없어서 최소한 그 상급심의 판단, 2심의 판단 정도를 저희들이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그 시기가 아마 5월 또는 6월쯤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협상 표준안을 만들고 지금도 이제 토지주분들과 적극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입체적인 방법으로 앞으로 이제 사업 재추진 과정에 대해서 그분들이 결정 과정에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이런 것까지 동원해서 저희들이 타협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 원희룡 지사께서 제시하신 3자 협의체 또는 4자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토지주가 한 400분 되시죠? 401분이고요. 그중에 절반 정도가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소송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분들도 일단 표준안이 나오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가운데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자칫 손해를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궁극적으로 소송으로 갔을 때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대부분의 저희가 직접 토지주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상당수의 분들은 사업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토지를 돌려줘라는 소송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제대로 한 사업 구상을 가지고 그분들을 다시 만난다면 사업은 재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예래단지 조성을 위해서 일단 도로를 뽑았고요. 네. 그리고 다리도 2개씩이나 나 있지 않습니까? 생태공원을 조성했고 주차장을 조성했고 저류시설을 조성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원상회복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단계 부지에 지금 짓담한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 구조 진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외로 상태가 괜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토지주분들과의 빠른 협상을 통해서 그 부분도 공사를 완결지어서 더 이상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결국 이제 옥동자로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어떻게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식의 어떤 계획도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현금 보상 방법 또는 현물 출자 방법 또는 지주공동 개발 방법 등 다양한 그 개발의 형태, 도시 개발의 형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대형별 시나리오 전략을 지금 공개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주문하고 있는 공익성 그리고 또 이게 수익성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절묘하게 조합시키는 그래서 앞으로 도와 협의하면서 국책 사업도 일부는 유치하는 이런 방법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도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와 함께 이제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타운일 텐데요. 지금 뭐 녹지병원은 문을 닫은 상태고 녹지그룹이 진행하던 어떤 호텔, 상가 시설 등도 공사가 다 중단된 상태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위성권 의원이랑 그리고 제주대학교랑 3자 협약을 체결을 하셔서 바이오 헬스 단지로 조성을 하겠다. 뭐 이런 의지도 보이셨거든요. 네네. 그와 관련된 구상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녹지그룹의 공사 재개는 올해 내로 조만간 있을 예정입니다. 네. 원래 이제 작년도에 밀린 공사 대금을 전부 지급을 했거든요. 네. 중국 중국 정부가 그 자본의 외국으로의 반출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억이 넘는 돈이 중국 정부로부터 들어왔거든요. 밀린 공사 대금을 갚기 위해서. 그것은 공사를 재개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 녹지그룹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드림타워 공사를 마무리하고 저쪽으로 간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몇 가지 사안 때문에 더뎌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녹지 제주도 이미 헬스케어 타운 단지로 사무실을 이전시켰습니다.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이죠. 병원 관계는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상태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성군 의원과 3자 협약을 한 부분. 3자 협약을 했는데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각종 이제 원재료 식물들, 생약 자원들, 그리고 풍광, 기후 종합적으로 바이오 헬스의 메카로 만들어내기에 조성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노력들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강력하게 추진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저희대학교 약대 유치 저희들이 강의실과 실습 공간을 제공하고 또 바이오 관련, 바이오 제약 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부여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귀포 지역에 바이오 산업을 키워서 그것이 서귀포 지역 농민들, 제주 지역 농민들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저희들이 또 작년 5월에 의료 서비스 센터를 착공을 했습니다. 올 10월에 준공이 됩니다. 올해 10월에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원희룡 지사께서 헬스케어 타운이 공공의료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했는데 송악산 선언에서 이제 공공의료 단지 조성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아까 이야기하신 바이오 헬스 단지나 이러한 것들과 방향성에서 조금은 온도 차이가 큰 거 아닌가? 이 접점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이런 궁금증 가지신 분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지금 원래 헬스케어 단지의 원래의 목적은
제주도를 힐링 아일랜드 제주로 만들겠다. 메디컬 투어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목적 하에서 조성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제주도를 국제도시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과 의료의 기능을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측면의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위한 노력들이 중간에 있었지만 여러 가지 도민 정서의 문제도 있고 해서 좌초 위기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완전히는 없앨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귀포 지역의 부족한 의료 서비스 충족을 위해서 원희룡 지사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준공이 되는 그 서비스 센터 내에 기본적으로 건강검진 기능이라든가 네. 산남 지역의 부족한 의료 수요를 채우기 위한 과목들을 지금 찾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유치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립보건의료연구원 제주분원의 유치, 한의학진흥원 제주분원의 유치 등이 이제 결정의 단계에 있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준공이 되게 되면 서귀포 지역 주민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계획대로만 추진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면세점 외에 사실은 JDC가 추진하는 이제 6대 핵심 사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 예대단지도 그랬고 아까 얘기한 헬스케어 타운도 그렇고 아직은 굉장히 적자 규모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사업들이 적자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사실은 뭐 회복하고 도약하려면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네.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좀 보시나요? 저는 이제 시각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 용역안이 나온 이후에 저희들이 면세점 이외의 모든 사업이 적자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공격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안에 제시된 내용을 보게 되면 JDC가 공공투자 1조 4천억 그리고 민간투자 유치 4조 7천억 이것을 통해서 생산 유발 효과가 45조에 이르거든요. 네.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가 22만 명에 이릅니다. 이것은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에 엄청난 순기능적 역할을 한 것이다. 이게 있는데 이것은 부각이 안 되고 프로젝트별 적자 구조만 이렇게 부각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JDC는 국가 공기업으로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기업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면세점 수익금을 가지고 그리고 일정 정도의 개발 수익금을 가지고 제주의 국가 경쟁력, 국제적 경쟁력을 키워내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어쨌든 수익과 제주도 그러면서 뭐 땅 장사 이미지 이런 것들도요. 사실 제주도가 7대 프로젝트를 수립을 했고 계획을 수립을 했고 지방정부가 수립을 하고 중앙정부가 승인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네. 그것을 추진하는 이제 기관이 저희 JDC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그 선도 프로젝트 과정에 토지 문제가 결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기가 애매한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JDC에게 법적으로 토지의 비축 임대 공급권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를 매입하고 조성공사를 하고 공급을 해줍니다. 이 과정에 매입원가 그리고 조성원가 그다음 약간의 관리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법적으로 법정 계획상에 주어진 사무를 저희들이 처리하는 건데 물론 뭐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지적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의정 그리고 도정에 계신 분들이 너무 쉽게 JDC는 땅 장사나 하고라는 쪽의 표현은 저는 이제 억울한 점이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다른 사업은 그럼 그렇다 치고요. 네, 100번 양보한다 치고 사실 항공우주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익 사업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추진된 거거든요. 면세점처럼. 면세점 외엔 사실은 명확한 수익 사업은 항공우주박물관이기도 한데 항공우주박물관은 사실은 문을 열자마자 사실은 계속 적자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누적 적자가 한 1,300억 되고 네. 뭐 그 용역 결과에 보면 한 10년 뒤에는 뭐 2,500억까지 사실은 누적이 될 거다. 이런 것들이 있던데 접으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여전히. 예. 항공우주박물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저희들이 박물관 운영은 공익적 기능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적자 구조가
사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용역진에서 매각 또는 임대, 위탁 경영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거든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새롭게 항공우주 산업과 관련해서 콘텐츠를 보강할 내용들이 새롭게 보여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기능에 항공우주 산업을 이제 추가시키는 그렇게 해서 그쪽에 항공우주 산업의 생태계를 차라리 조성해 나가는 그래서 박물관의 공익적 기능과 그런 산업을 키워서 수익적 기능을 키워내는 이런 것까지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고민을 마무리할 즈음에 이게 사회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래도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용역사가 제시한 매각, 임대 또는 위탁 경영 이런 것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네. 의견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좀 진단하고 고민하고 모색하고 하는 기간들을 계속 가는 네, 순간 저희- 적자만 누적되는 것이 아닌가. 이럴 때는 사실 빠른 결단이 답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뭐 다 받아들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공군과의 협약이 있고요. 그리고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가 제주도가 항공우주 산업의 적지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거기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항공우주 박물관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지적을 달갑게 받겠지만 돌파를 위한 전략을 저희들이 조금 더 찾아보고 좀 더디다는 욕을 들을지언정 네. 그 아쉬움은 저희들이 남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JDC는 이제 일반 기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선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긴 하시지만 지적은 받겠지만 네. 그러한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네. 저희들이 좀, 예, 근데 큰 고민 중에 하나는 하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예. 이번에 미래전략 용역을 한 이유도 사실은 어떤 수익 구조를 다각화한다거나 아니면 JDC가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신사업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었다라는 네, 네.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용역에서도 여러 가지 신사업을 좀 제시를 했는데 신항만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원래 이제 항만촉진법상에 저희 JDC가 제주신항 건설의 사업 시행자 1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용역진에서 제시한 거는 이제 물류의 기능을 JDC가 네. 그러니까 JDC가 지금까지 20년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만들어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피동적 입장이었는데 앞으로는 그것들은 따지고 보면 도민들이 동의 과정이 생략된 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주도를 국제도시로 만들어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허브로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주 프로젝트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7도 선대 프로젝트가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법정 계획에 담아냈던 것이고 그것을 저희들은 추진했던 것이고 근데 앞으로는 제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JDC의 일은 기본적으로 도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현실적이 필요한. 그렇죠. 예. 도민들도 딱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것들을 이제 인프라 사업으로 이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물류 인프라, 교통 인프라, 환경 인프라. 네. 그래서 물류와 관련해서 이제 항만 배후 부지에 스마트 물류 단지를 조성을 한다거나 네. 그리고 이제 제주도가 신남방 한국의 신경제지도에 신남방권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기능을 빨리 보강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제주항이 무역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무역항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배후단지가 전혀. 배후단지도 조성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전용 부두도 네. 없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도 20피트를 구객 컨테이너로 저희들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한 80% 정도가 8피트거든요. 이거는 이제 무역계 입장에서 보면 용기로 보지 컨테이너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에서 어떤 물건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항으로 거쳐서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은 빨리 개선을 비용이 들더라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남방 경제권의 관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양 관련 뭐 예를 들어서 국도 1호선 연결 고속 해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물류에 대한 접근을 말씀 주신 거고요. 그리고 교통과 관련해서는 네, 물류 이야기를 예. 마치기 전에 사실은 물류 관리와 관련된 이제 JDC가 그런 경험이 없는 부분도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고 네, 사실은 신안개발이라는 게 아직 도민적 합의로 완전히 이뤄냈다고는 볼 수 없는 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JDC가 참여한다는 것이 또 다른 어떤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는 우리 어쨌든 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의 생각은 그 항만 인프라에 대해서는 제주도는 통상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항공 물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물류의 대부분에 대해서 항만 물류의 중요성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제주도가 한 90% 이상이 항만 물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신항만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지금은 뭐 많이 침체되고 있지만 각종 크루즈를 비롯한 물류 이외의 산업들도 발생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신항만의 어떤 그 물류 관리 이거 외에 용역에서 제시한 게 이제 신교통수단 네. 이야기면서 트램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수소전기 트램. 네. 저희가 이제 제주도의 도시 경쟁력이 교통 혼잡 비용이 막대합니다. 약 6천억을 상회하는 정도의 혼잡 비용. 그리고 서울 중심권과 비슷할 정도의 그 교통 혼잡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교통 분담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버스 준공영제 등 여러 가지 교통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대 초반에 머물고 있거든요. 다른 시도들은 20%대 중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버스나 자동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나와야 된다. 그것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그린 수소를 활용한 트램. 이거에 대해서는 2011년 용역이 있었고 그쵸, 경제성 분석에 네. 의해서 좀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인데요. 그때는 제주도의 차량 대수가 약 25만 대였거든요. 지금 60만 대가 넘고 있습니다. 네. 뭐 지체 비용의 문제도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소 트램의 국산화 비율도 지금 현대 로템에서 80% 이상 이뤘다고 하고 있고 지금 창원, 울산 등 각 지자체에서 아마 9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행정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트렌 도입을 위해서 예.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네,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과거와 같은 분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운영비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네, 계신데 질문 많이 들으셨을 네, 거예요. 예. 뭐 1, 200억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순수 지방비 1,000억 이상을 투자해서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 그 돈은 큰 돈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광역철도망 계획에 국가 광역철도망 계획에 제주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할 때 국비를 받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과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고요. 도와 앞으로 의논하고 도민들의 동의 구조도 필요하겠죠.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수소트램은 친환경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 그리고 균형 발전의 문제 또 관광 자원으로서의 기능 다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 네. 중에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제 2011년도에 제주도에서 네. 이미 이 트램과 관련한 어떤 수익성에 대한 어떤 타당성 분석을 했을 때 사실은 수익성이 매우 떨어지는 걸로 네. 나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JDC에서가 이제 그
14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새로운 사업 모델이 이미 나왔던 것들 그리고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지금 자체로는 묘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미 적자 구조인 프로젝트들인데 또 다시 이렇게 네. 이걸 사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광역교통망 예, 제주를 포함시키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국비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요. 운영비에 있어서 지원비가 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과연 2011년도에 지방비 약 1,300억을 투자해서 준공연제 그래서 흑자 노선 빼고 약 1,000억 정도가 지금 오롯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약 11년 전에 이제 지방비 1,000억 이상을 투입해서 버스 준공연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그걸 하라고 합니까? 저는 비슷한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여러 가지 우려 지점들은 있지만 분명히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맞습니다. 보신다는 말씀으로. 어쨌든 그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도민적 합의로서 저는 지금 최적의 대안은 수소전기 트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랑 뭐 인터뷰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그때 이제 밝히신 게 올해 이제 제2첨단 과기단지 네. 이제 공사 시작하시겠다 이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뭐 좀 어려움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제 1첨단 단지를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193개 기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매출이 3조 9천억. 네. 저희도 GRDP의 한 16.78% 정도를 1첨단에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제주도의 산업 구조가 1차 산업과 3차 산업 중심의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이지 못하다. 산업 구조의 안정화 다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형 4차 산업을 얘기하고 있고 4차 산업이 강한 제주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T, BT, CT, ET 관련 기업들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행정에서 이제 할 일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2016년에 그 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벌써 부지조성 공사를 마치고 분양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산업용지를 찾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소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구조의 안정화 다변화를 얘기하면서 물론 지금의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많은 노력도 해야 되지만 IT 중심의 사업들을 키워내기 위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게을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저곳으로 첨단과학단지가 간 것은 제주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첨단과학단지. 그렇게 해서 제주형 실리콘밸리도 키워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과정에 지금까지 별 진행이 안 됐었지만 작년에 제가 와서 토지 확보를 100% 마쳤습니다. 네. 이제 인허가 과정이 남았는데요. 각종 영향평가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원들이 제기하신 자료 보강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3월 말 4월 초부터 다시 이제 본격적인 심의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정대로라면 올해 중에 이제 착공식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이제 제주도가 당초에 이제 첨단 과기단지 처음 생겨서 이제 기업들 유치하고 할 때랑은 상황들이 좀 많이 달라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 메리트가 예전만은 못한 부분들도 있어서 계획대로 그렇게 기업들이 유치될까 기존의 첨단 과기단지의 어떤 운영 내실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하는 게 훨씬 현실적인 거 아니냐라는 이 의견들이 여전히 저희 첨단 있어요. 과기단지에 산업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다면 산업용지가 남아 있어야 되죠. 근데 100% 분양이 됐습니다. 100% 분양이 됐고 193개사가 이제 와서 창업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1첨단 단지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성공의 가도를 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수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기업들의 문의들이 좀 있나요? IT, BT 쪽 기업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는 이 중국 쪽에서도 제주도 와서 창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네. 있고 해서 저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형 4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빌리티, 네. 에너지, 환경, 인바이러먼트를 관련해서 창업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육지부에서 공부한 인재들이 내려와서 창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인재들을 양성해내고 그들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대학과의 연계라든지.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학원 중심의 대학도 염두에 두고 있고 지금 이첨단을 취지를 통해서 제주도가 말로만 4차 산업이 강한 제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토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JDC가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주 국제제주도시 개발센터의 명칭을 네. 개발을 빼고 제주 국제도시 공사 뭐 이렇게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떻게들 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고 뭐 계획은 정말 있으신 건지. 네,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국제 자유라는 개념은 이미 이제 중복된 개념이다. 국제 속에 자유가 녹아져 있다고 보고 있고 굳이 자유가 들어간 것은 어쨌든 신자유주의 이념이 녹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발, 과거와 같이 단지 개발 형태는 지금 하던 것은 연착을 시켜야 되겠죠. 잘 마무리해서. 근데 추가적으로는 제주의 생태와 환경 그리고 인문학적 가치라고 볼 수 있는 평화, 인권 이런 것들을 기반한 사업들 그리고 제주행 4차 산업 이것은 개발의 논리를 뛰어넘는 접근이다라고 싶어서 개발을 빼고 그리고 센터라는 국가공기업이 센터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빼서 제주 국제도시공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뭐 도의회 그리고 도와 협의하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희룡 비서와의 어떤 소통, 협력 관계는 어떻습니까? 뭐 저희는 뭐 일단 그 정례 협의회가 있습니다. 정례 네. 협의회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들을 주고받는 것이고요. 작년에 이제 2번의 정례 협의회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도민을 섬기는 일에 적극 서로가 이제 협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이제 지방선거인데요. 네.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출마를 하셨고 이번 선거 출마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뭐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임기 후에는 제가 JDC의 현안이 곧 제주도의 현안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을 잘 풀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기다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제주 도민들께 뭐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관련해서 사실은 도민들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예. 상황이어서 도민들께 좀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이야기 하실 수 있는지 이쪽 원샷 카메라로 네. 뭐 하실까요? 예. 네, 도민 여러분, 저희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약 20년 전에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에 개발에 대한 투자 유치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그러한 목적 사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민 여러분들의 환경의 변화, 가치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제주의 가치가 전제된 사업을 통해서 제주의 경쟁력을 키워내는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JDC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민 속으로 더 다가서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편안한 토요일 오전에 함께한 명쾌한 주. 다음 주에도 유쾌한 시사 토크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